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주식전략 담당하고 있는 김용구라고 합니다. 하반기 한국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코스피는 3,000에서 3,300포인트의 이 중립 수준 주가 흐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미국 소순한 정점 통과에 따른 이 호재부재의 이 시장 환경, 거기에 이 8월달 잭슨홀 미팅 또는 이 9월 FOMC 간의 이 테이퍼링 공식화를 분기로 한 이 글로벌 금리 상승 사이클의 어떤 재개 가능성, 그리고 여전한 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림자 같은 경우 이 3분기 시장에 계속된 고민거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출과 그리고 기업 실적의 이 급속한 개선 흐름 반영하면서 이 시장의 PER, 코스피의 PER이 12배 수준, 역사적 어떤 락바텀 수준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고려해 본다면 이 관련된 어떤 대불확실성이 시장에 아니면 외국인 수급단에 극한의 언더슈팅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코스피 3,000선 전후에서 하방 지지는 능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국내외 인플레이션 어떤 기저효과 약화,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미국 외 지역으로 이 매크로 모멘텀이 확산되는 어떤 가능성, 거기에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이 내수 경기 모멘텀이 투자와 소비 전적으로 강화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점 고려해 본다면 그간 수출 중심으로 펀더멘털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만 이 내수 모멘텀이 더해짐으로써 이 시적 펀더멘탈이 한층 더 강화됨을 통해서 우리 시장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게 되는데요. 시장에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의 어떤 유의미한 어떤 하락을 추가적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이 상조하고 있는 어떤 실적 눈높이가 현실화만 되더라도 코스피 3,300선 제자리 찾기 시도는 능히 가능할 수 있다. 이게 결국 올해 연말 과정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는 핵심적인 이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당장 큰 기대를 갖기 어려운 만만치 않은 하반기 국내 증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밸류에이션이 락바텀 수준에서는 딱히 대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시장의 핵심 논점으로 세 가지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수출과 기업 실적을 잇는 이 내부 펀더멘탈의 어떤 선순환 사이클이 올 하반기에도 능히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현재 사상 최고 수준에 육박하는 어떤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기업 실적도 급속한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글로벌 수요 개선에 이 정책 효과와 함께 내수 소비 그리고 투자 경기 회복세가 가세함에 따라서 기업 실적 펀더멘탈의 추가 도약이 능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이 상정하고 있는 눈높이는 21년도 코스피 영업이익 200조에서 한 210조 원대,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라인과 제트홀딩스 경영 통합에 따른 이 현금성 이 아닌 비현금성 순이익 일회성 유입에 따른 어떤 15조 영향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 160조 원대 안착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화됨으로써 시장의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용수철 마냥 눌리면 눌릴수록 추가적인 어떤 복원력 내지는 반등 탄력은 추가적으로 더 강화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월을 기점으로 소순한 측면에서 이 미국 경기 모멘텀이 그간의 어떤 절정까지 좋아졌던 구간에서 일정 수준 피크아웃 내지는 뒤로 물러서는 어떤 상황들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라는 점이 될 텐데요. 그렇지만 이는 글로벌 경기 아니면은 글로벌 어떤 금융시장 전체가 이제는 꺾일 것이다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나머지 세상, 즉 유로존을 필두로 한 이 후발주 자본들로 이 매크로의 어떤 리더십, 경기 모멘텀이 하나의 어떤 낙수 효과격으로 시차를 두고 확산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게 되는데요. 실제 과거 미국 ISM 제조업 지수 피크아웃 전환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어떤 피크, 어떤 정점과의 이 시차 상관성을 측정을 해보면 불마켓 사이클은 미국의 절정의 어떤 경기 흐름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2년여 이상 강세장 사이클이 지속됐다라는 점들이 확인이 됩니다.
미국 경기 모멘텀 후퇴가 세상의 후퇴로 이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여전히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기회와 가치는 대순환 주기 측면에서 흔들림은 없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다만 글로벌 매크로 리더십 공백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2분기 말 3분기 초 과정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다분히 호재에는 둔감하고 악재에는 민감해지는 시장의 성격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여지를 시사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와는 좀 사뭇 다른 투자 전략이라든지 포트폴리오의 어떤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이제 세 번째로는 다시금 시장의 어떤 금리의 반격 가능성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분기에는 금리 변수, 그리고 2분기 중에는 물가 내지는 인플레이션 변수에 종속됐었던 이 글로벌 금융시장, 자산시장은 이 8, 9월 중 연준의 이 테이퍼링 공식화를 분기로 해서 재차 금리 변동성 확대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가팔랐었던 인플레이션 압력도 헤드라인 측면에선 여전히 그림자 내지는 여진이 남아있는 거는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실제 경기 효과 내지는 정책 효과 내지는 방역 효과 반영하면서 생산자 물가보다 이제는 소비자 물가가 앞서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물가 변수의 이제 증시 영향은 이제는 중립 내지는 중립 이상의 어떤 효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단기 어떤 노이즈 내지는 단기 변수 성격보다는 중장기 하나의 어떤 상수 성격으로 달라진다라는 점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과정에선 8, 9월 연준 테이퍼링 공식화를 기점으로 해서 21년 말 미국채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1.9%대까지의 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합니다. 고민은 아무래도 2013년 5월 테이퍼 텐트럼 내지는 버냉키 쇼크라고 불렸었던 이 당시와 같았었던 이 국내 증시의 어떤 긴축 발작 내지는 급격한 조정이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당시와는 분명히 다르게 현재의 연준 통화 정책의 어떤 변화라는 거는 증거와 커뮤니케이션 기초한 어떤 이 스텝 바이 스텝격 통화 정책 정상화 과정이면서 동시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완벽히 그 전제 조건이라든지 시기 측면에서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는 지금 당시와는 다르게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매크로 전반의 어떤 탄력적인 회복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점들 고려해 본다면 증시 측면에서 어떤 영향, 2013년 5월과 같았었던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다. 관련된 노이즈는 전체적으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의 어떤 숨고르기 형태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전략적인 측면에선 해당 노이즈를 반영한 시장의 어떤 눌림목 과정들은 4분기 이후 연말을 넘어서 내년도를 준비한 주식시장 저가 매수에 호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포트폴리오 전략 초점은 잠복 대불확실성에 대해서 스타일 측면에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그리고 팩터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이익 안정성, 재무 건전성이 돋보이는 이 퀄리티 팩터로 방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덱스 기대 수익률 측면에선 아무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투자 전략 측면에서 토탈 리턴을 어떻게 하면 제고할 수 있겠는가 쪽으로 맞춰질 건데, 현실적인 대안은 배당 투자의 어떤 계절성의 부활, 그리고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ESG 전략을 통해서 강화하는 쪽에 집중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국내 금리의 어떤 상승 사이클 재개라든지 일드 커브 베어 스티프닝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여전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성장주의 어떤 반격이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스타일 리더십은 여전히 가치주의 어떤 가치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간 가치주 투자 전략에 대해선 1분기 중에는 계속해서 이 글로벌 경기 회복을 근거로 해서 IT 자동차를 강조드렸었고요. 2분기 중에는 이 쇼티지와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해서 이 시클리칼, 즉 소재 산업재, 중후장대한 경기 민감주, 거기에 금융주들을 시장 주도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3분기가 아무래도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인플레이션의 어떤 여진이 3분기 중순까지 이어진다라는 점들 고려해 본다면 여전히 시클리칼의 상대적인 우위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주라든지 그리고 건설이나 건자재, 기계, 방산 등의 대외 경기나 정책보다는 내부 환경에 보다 민감하게 받는 업종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철강을 위시한 구리 가격 변화 내지는 중국의 정책 사이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 대안들보다는 정유나 화학, 조선을 위시한 유가 변화 내지는 선진국의 소비 경기 정상화, 리오프닝 경제를 대비한 관련된 시클리컬 쪽으로의 내부적인 어떤 색깔 변화 가능성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4분기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초점은 다시금 IT 자동차 수출 소비재 쪽으로 맞춰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3분기에 이제 출렁임을 통해서 결국엔 전차군단 대표주를 얼마만큼 싸게 살 수 있는가가 올 한 해 성과를 매조지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의 논리를 종합해 하반기 삼성증권 탑10 픽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모쪼록 상기 종목들을 활용을 해서 하반기에도 고객님들 모두 건강과 그리고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